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자금줄이 꽉 먹혔습니다.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바로 이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해결책, 프로젝트 리츠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이 게임 체인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의 미래를 바꾸게 될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설 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모든 관계자들이 밤잠 설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화려했던 호황 뒤에 갑자기 찾아온 이 위기. 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 위기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그 유명한 PF, 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 돌질 않으니까 그동안 시장을 떠받치던 방식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위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22년부터 이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 24년에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25년이 되면 이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시장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새로운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존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제대로 짚어봐야겠죠. 그 문제의 중심에 바로 PFV, 즉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기존의 PFV 모델은요, 요즘처럼 복잡하고 길게 봐야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영 안 맞는 옷이었다는 거죠. 단기간에 끝나는 작은 사업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한 셈입니다. 이 PFV의 약점들이 말이죠.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사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나 다름없었어요. 예를 들면 주주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중요한 결정을 제때 못 내리는 일이 허다했고요. 또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이었어요. 대규모 자금을 빌리는데 한계가 뚜렷해서 좀 야심찬 프로젝트는 아예 시작도 못 해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답답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솔루션, 프로젝트 리츠가 드디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프로젝트 리츠,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방식이 건물을 빨리 짓고 팔자에서 끝났다면 이건 제대로 개발해서 오랫동안 운영하자는 걸 목표로 하는 새로운 투자 방식입니다. 눈앞의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가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기존의 PFV 방식은 개발 따로, 운영 따로 이렇게 분리된 단기적인 모델이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부터 운영까지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통합 모델입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셈이죠.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걸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철학의 차이입니다. 기존 PFV는 어떻게든 빨리 지어서 파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면 프로젝트 리츠는 잘 개발해서 꾸준히 운영하는 것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투명성부터 볼까요? PFV는 투자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사실상 없었어요. 깜깜이 투자였죠. 근데 프로젝트 리츠는 보고가 의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으니 훨씬 안 힘들겠죠. 자본금 규모도 보세요. 최저 5억에서 50억으로 무려 10배나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사업자만 이 판에 들어오라는 신호죠. 이건 그냥 규칙 몇 개 바꾼 게 아니라 아예 판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프로젝트 리츠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연성, 둘째는 상생입니다. 유연성은 뭐냐면 개발 단계에 불필요한 규제는 좀 풀어주고 자기 자본의 최대 10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끌어올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생은 말 그대로 다 같이 잘 되자는 거죠. 땅을 제공한 지주에게는 세금 혜택을 줘서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서 신뢰를 쌓고요. 한마디로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변화가 단순히 부동산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도시와 경제 전체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부동산 하면 아파트만 떠올리는데
미래 시장의 중심은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요를 보니까 무려 64%가 오피스나 물류센터 같은 비주거용 시설에 집중될 거라고 해요. 이런 대규모 복합 개발이야말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프로젝트 리츠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그리는 더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낡은 도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과 투자자들이 다 함께 나누는 것,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지역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구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관련된 모두가 이익을 얻는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개발사는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얻어서 좋고 투자자는 초기 개발 단계의 위험 부담을 덜어서 좋죠. 땅을 제공한 토지 소유주는 세금 부담 줄이면서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고요.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진짜 윈윈 모델 아니겠어요? 물론 아직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모자 회사 구조처럼 유연한 운영은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기존의 PFV 사업을 프로젝트 리츠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 삼각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프로젝트 리츠라는 새로운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국 부동산 개발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최종 설계도가 될까요? 아니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막 내디딘 첫걸음이 될까요? 앞으로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